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려움이 지닌 긍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아파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자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는데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환경적으로 그렇게 이제 고초를 겪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뭐 탈선을 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이제 자기 잘못일 수 있는데 부모님이 부도를 맞이했다든가 또는 뭔가 뭐 사업에서 이제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뭐 부모님이 그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든가 그래서 친척집에 전전긍긍하면서 또 시달림을 받았다든가 이제 이런 거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겪는 고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통이 자기를 굉장히 손상시킬 수도 있고 또 개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야물게 성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초를 겪을 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그런 것들을 맞이하셔서 이제 도약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어느 병원의 과장님이 자기네 그 과외에 있는 의사들을 집단 상담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사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그 며칠씩 5박 6일씩 하는데 참석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 근무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네들이 이제 위클리 그 모임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한 번에 몇 시간씩 해서 한 학기 계속 진행이 되는 이런 이제 집단 상담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들을 이제 한 그룹을 모아서 집단 상담을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실시하는데 거기에는 그 여자 의사들이 반이었고 한 6, 7명 됐고 남자 의사도 이제 그 숫자만큼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네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남자 의사들은 뭔가 이렇게 우중충한 느낌을 주고 그 표정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뭐 거기에 반해서 이 여자 의사들은 아주 세련된 옷에 또 이게 환한 얼굴에 아주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이제 자신만만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눈에 더 여의사들이 확 띄어요. 그네들에게 더 좋은 시선이 이제 갈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 여자 의사들은 사람들마다 다 집안이 아주 택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부모님들도 다 일찍이 대학을 나오신 분들인데 딸이 공부를 좀 제법 잘하고 그러니까 공부만 해라.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의사들은 의대를 갖고 또 그 유사한 업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과 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대개가 이제 의사 전문직인데 시집 가서 애를 낳았는데도 이게 친정 부모가 이제 딸의 이 경력 사회생활을 잘 하도록 이 애들도 도맡아서 이렇게 키워준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의사들은 뭐 이 처녀 때하고 전혀 다름이 없이 그러니까 이 생활에서 오는 때국물이 끼지 않은 거예요. 아주 밝고 반듯하고 세련되고 당당하고 이런데 반면에 이 남자 의사들은 이렇게 이제 배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야반 도주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의 희망은 장남이 너에게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큰 집에 가서 맡겨 놓았다든가 또는 부모가 이혼을 해서 아주 힘겹게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든가
또는 건강이 아주 나쁜데 내가 사는 길은 의사가 되어야 내 병을 스스로 고친다. 그래서 아주 착스럽게 공부를 했다든가 이런 아주 이 뭔가 절절한 배경, 사연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처음과는 달리 제가 점점점 이 남자 의사들에게 더 관심이 가지고 조금 더 호의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여의사들은 뭐 아쉬운 것도 없고 꿀리는 것도 없으니까 어떤 화장품이 더 좋더라. 또 어디 여행을 갔더니 근사하더라. 어디 음식점이 상당히 뭔가 이게 서비스가 좋더라. 뭐 이제 이런 거가 주된 화제 같아요. 이제 반면에 생활고를 일찍이 겪었던 이 남자 의사들은 반대하는 결혼, 즉 가난한 집 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돈 벌어서 처가도 도와야 되고 이 본가도 좀 이 노여워하는 부모님 마음도 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뭔가 이제 남들보다 뒤처져 있던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애를 쓴다든가 또 누구는 저 아프리카 그 빈민 국가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받을 때마다 거 가서 선교 또는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온다든가 그러면서 어떤 분은 몇 년 뒤에 자기는 한국을 떠나서 거 가서 살 예정이다. 뭐 이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외국으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내 형제들이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사는데 나 때문에 희생이 됐다. 그네들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된다. 또 우리 부모님이 누구 뭐 이제 친척의 돈을 탕진했는데 그거를 갚아서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아픈 이야기들을 하는데 훨씬 그 인간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네들은 아주 경쾌하고 밝고 가벼운 얘기를 하는데 이분네들은 비록 칙칙하고 무겁고 아픈 이야기를 하지만 깊숙하게 이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법 깊게 이제 생각하고 토로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참 의외로 공평하구나. 이 별 고생 없이 산 사람네들은 사고의 깊이가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고생을 했던 분들은 그 덕분에 뭔가 깊숙하게 이제 사고들을 하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휙휙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보듬거나 어루거나 이러한 것들이 제법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살면서 가벼운 게 더 좋은 건지 비록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어도 이게 좀 더 이 삶에 대해서 깊은 눈을 가진 게 더 좋은 건지 그 뭐 모르겠어요. 이제 배부른 소리인지 모르지만 왠지 이분들이 훨씬 더 품격이 있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이거에 추가해서 하나 예를 더 드리자면은 어떤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떠한 식으로 방향을 잡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본인의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가령 이제 어떤 남자가 이 집안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뭔가 이 좀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쭈그렁스러움을 많이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일단 이게 남에게 무시 안 당하려면은 있어 보여야 된다. 이런 가치를 갖게 된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돈을 벌더라도 이 소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만년필을 사더라도 이 명품은 굉장히 고가니까 그게 중고 명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중고 명품일지라도 하여튼 명품을 하고 시계도 그렇고 안경도 그렇고 구두도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이 신경을 쓰면서 사회생활을 해요. 심지어 이 양반은 여자친구도 뭐 이렇게 탑 정도는 아니어도 이 하여튼 화면에서 얼굴이 드러났던 그런 사람을 탁 데리고 이제 모임에 등장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 주변 동료들이 야, 응? 쟤는 집안이 좋은가 보다. 뭐 하나 꿀리는 게 없는가 보다. 응? 여자친구도 응? 배우네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아주 이렇게 뻐기고 살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면은 이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아 사장님 잠시만요 이러면서 이제 나가니까 회의했던 사람이 아 저 친구는 사장하고 이게 긴밀한 관계구나 해서 이 동료들도 심지어 상사도 이 사람을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배경에 빵빵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선호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게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게 된 거예요. 응? 허세 덩어리로. 결국 그 회사에 있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게 들통이 나면서 뭐 아주 웃기게 취급을 받으니까 그 회사를 나간 젊은이가 있어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유사할 정도로 상당히 힘겹게 이제 자랐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들이 다 가는 대학교 가봐야 응? 나에게 별로 득될 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 기술 쪽으로 빠진 거예요. 기술 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1, 2년은 돈을 별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잔심부름 정도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악착같이 배우면서 이 기술자가 되니까 따박따박 그 일당이 제법 들어오게 되었고 이 양반은 그 돈을 차곡차곡 근검전략하고 살면서 돈을 모아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빌라라 그러죠. 우리 외국에서는 빌라라 그러면 굉장히 고급 저택을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빌라 하면은 아파트보다 이제 못한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를 사서 이게 재산을 증식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렇게 뭐 큰 부자는 아니어도 이런 전세 놓은 빌라가 몇 채가 된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팔 경우에는 세금으로 왕창 뜯기니까 팔지는 않고 거기에서 전세로 있었던 거를 차츰차츰 이제 이 대출금 이런 것도 전세금을 이제 이렇게 갚아서 월세도 돌리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택택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허세끼가 없어요, 이 남자는. 그렇게 택택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들의 애환을 자기는 안다. 그러면서 주말에는 뭐 재능 기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데 가서 돕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허세 덩어리였던 그 앞서 말한 그 남자는 이 삶이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반면에 제법 돈을 벌어서도 근검전략해서 사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아주 야물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 고난을 겪더라도 그 순간에 이게 허세 덩어리로 갈 거냐 또는 이 쾌락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근검전략하면서 조금 더 깊이를 다질 거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자기의 선택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겪는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우리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진실한 방향으로 이 각도를 잡느냐 아니면은 허세를 피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선택인데 우리가 이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남들의 눈
평가, 시선 이것 때문에 가짜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어요. 남이 어떻게 보든 내가 진실로 참다운 인생을 살면 그게 승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슬퍼하시지도 말고 어차피 닥친 고통이라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